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지금 이제 원서 접수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과 긴장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걱정과 긴장보다는 설렘으로 원서 영역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심리 게임이거든요. 이게 그 심리 게임은 기세입니다. 기세.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행운의 주인공, 대박의 주인공이 되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또 저 자체가 좀 운이 좋은 사람이라 저의 좋은 운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흘러가서 또 대박을 터뜨리시기를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1일 텀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굉장히 하드한 일정입니다. 2월까지 원서 영역은 계속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짧은 주기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설정, 죄송합니다. 댓글,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도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국숭세당 광명상가 가천 경기 경쟁률 하락 예상학과를 제가 콕 집어서 요 학교와 학과들의 시간대별 경쟁률 약 70개, 여러분 70개를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오시면 좋겠고요. 이후에 여대편, 직어국, 인천, 인하, 서울과기대 이런 학교들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죠? 그래서 제가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까지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업로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요. 여러분, 정시의 기본 원리, 시간대별 경쟁률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이 기본 원리 때문인데, 이게 바로 심리게임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시간대별 경쟁률은 마감일 오후 2시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너무 오래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막판 경쟁률이 0점대 초반이거나 1점대 초반이면 피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2대1이나 3대1 정도가 뜨면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외적인 과들은 항상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가나다군의 카드를 여러분이 이제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나이핑을 하실 한두 개 학교와 학과 정도는 이제 확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켰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 제 수업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담 신청을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담 신청을 주고 계시는데, 일부 이제 1% 정도의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상담 예약을 잡으셨는데 갑자기 잠수를 타시거나, 또 이제 거의 2, 30분 전에 임박해서 이제 상담을 취소하시거나 변경하시는 경우, 일정 변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빡빡하게 좀 일정을 잡고 있어서, 이게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주시거나 잠수를 타버리시면 저는 이제 그날 상담을 좀 이렇게 공치는 거예요. 뭔가 못합니다. 갑자기 일정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저는 구독자분들께서 상담 신청을 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좀 뭐랄까요, 좋은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시면 제가 또 약간 마상을 입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로 한 290개 정도의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매년 제가 6평, 9평 수능 분석도 올려놨고요. 또 이제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엔 교육부 장관께서 이제 이렇게 경향성을 막 말씀하실 때 다른 분들이 이제 그 작년 수능 국어, 그 올해라고 해야겠죠. 올해 수능 국어 굉장히 이제 변별력을 갖추겠다고 했을 때 다른 분들은 막 쉽게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거의 혼자 어렵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었고, 여러 가지 이제 경향성을 맞췄습니다. 독서도 어렵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언매도 어렵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런 세부 정보들을 저는 다 이제 적중을 했고, 우리 수강생들에게도 가이드라인 다 줬거든요. 그 중세문법이 이제 기출로 출제된 지가 6년 됐어요. 2017학년도를 마지막으로 나온 적이 없는데, 그거를 애들한테 한 번쯤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걸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 학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성과도 4, 5, 6등급 친구들 매년 1, 2등급으로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세간에서는 그게 기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수업에서는 비교적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되고 이 영상 보시면 이제 대충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거고, 네. 그리고 이만큼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 올렸다는 것도 성실성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걸 다 보시고 판단하셔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도 그쪽으로 했고, 제 인생 자체가 가르치는 일, 국어 쪽으로만 이렇게 쭉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강생 대부분이 강대와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의 재종 수업과 병행하는 수업이라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다시 한 번만 소중한 인연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갑자기 잠수를 타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확신이 어느 정도 들면 그때 연락 주시는 걸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표를 좀 말씀드리면 군별 정보가 있고요. 학과명과 모집 인원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시간대별 경쟁률이고요. 근데 이 시간대별 경쟁률만 보시면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작년하고 작년 경쟁률 추이를 같이 살펴보시게 됩니다. 제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전년도에 이제 경쟁률이 낮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경쟁률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심리게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조금 덜 몰렸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해볼만 하겠다 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몰리면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안 몰리게 되는 거고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3년 연속 쭉 올라가는 학과들도 있는데 그런 과들은 이제 조금 예외적인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다 성립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이거 안 맞겠네 하시는데 여태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교육학과 이제 있고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네, 올해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통 D-1 오후가 접수 첫째 날입니다. 0점대 경쟁률이 나와 있다 그러면 좀 눈치 게임이 들어가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요 첫 번째 경쟁률하고요. 첫 번째 날 경쟁률하고 요 마감일 오후의 경쟁률 요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마감일 날 여러분들 경쟁률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대1 내지 3대1 정도면 큰 무리가 없다. 작년하고 크게 벗어나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경우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퐁당퐁당 법칙 그대로 성립하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중국 어문하고 한국 역사학 같은 경우 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조금 올라갔어요. 작년도 이제 확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는 소폭 하락이 예상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선정해 놓은 학과들은 표상에 나타난 건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작년도에 확 올라가서 올해는 좀 떨어질 것 같은 학과들 위주로 갖고 왔고요. 이 추가적으로 제가 한 4대1 내지 5대1 정도 되는 학과들은 따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어문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 날에 3.59대 1이죠. 그래서 확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놀랄 이유는 없는 것이 요 이제 제가 그래서 재작년, 작년 경쟁률 추이를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 때문입니다. 재작년에 7.75대 1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과는 경쟁률이 높게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측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고 경쟁률 외에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만한 것이 입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얼마만큼 뭐 상승했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지금 여기 뒤에 요 제가 네모 박스 쳐놓는 요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작년 입결이거든요. 그 요 작년 입결들끼리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재작년 입결들끼리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요 표상에서 보시면 작년 입결 중에서 제일 낮았던 과가 지금 사회학과인 거죠. 그래서 요 사회학과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깊게 분석을 해보시고 진학사에 지원도 해보시고 표본 분석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해보면 한국 역사학 같은 경우
지금 첫째 날은 1.23대 1이었지만 지금 마지막 날에 5.95대 1이 되었습니다. 요과 같은 경우도 재작년 경쟁률이 9.81대 1이었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했던 것이죠. 행정학과, 사회학과도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제 사회학과하고 글로벌 한국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과 같은 경우 지금 재작년에 4.38대 1이었는데 작년에 6.08대 1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하락이 예상되고요. 마지막 날 경쟁률 2대 1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대1, 3대1, 예, 이렇게 되는데, 사실 경쟁률이 좀 낮다고 생각되실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 대박이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반드시 재작년, 작년 경쟁률을 보신 다음에 기준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 생각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연도 데이터의 추이를 보시고 기준을 잡고 판단하셔야지 요것만 딱 보고, 낮다 해서 들어가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현실에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글로벌 한국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두 명을 뽑다 보니까 좀 이제 막판에 경쟁률이 확 튀었어요. 다군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과장 좀 보태면 거의 2.5배, 과장이 아니죠. 2.5배가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하락이 좀 예상돼서 갖고 온 겁니다. 자,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산생명공, 예, 요 학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사실은 이 관연도 추이를 보지 않고 지원을 하신 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거고요. 지금 마감일 오후 경쟁률 자체도 5대 1이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죠. 지능전자공 같은 경우는 네, 지금 4.25대 1에서 5.25대 1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마감일 오후가 1점대 경쟁률이라도 좀 조심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노 소재 보시면 되겠고 산림환경 시스템하고 나노 전자물리 좀 같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학과 같은 경우 9.25대 1에서 12.82대 1로 올랐기 때문에 올해 하락이 예상되고요. 마감일 날 경쟁률 6.55로 상당히 높습니다. 나노전자물리도 마감일 경쟁률 7.50대 1로 상당히 높고요. 원래 이제 경쟁률이 좀 높은 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국민대 미디어, 재무금융, 경영, 회계학, 정액과, 경제학,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자동차, IT 융합, 바이오의학, 인공지능, 자동차공, 정보보안, 암호수학, 바이오 발효융합공, 기계금속, 건설시스템, 식품영양, 경영정보학, 전자화학 재료 전공의 경우 4대1 내지 5대1의 경쟁률이 예상이 됩니다. 속도를 좀 내서 숭실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영문 같은 경우에 이 경쟁률이 작년에 꽤 올랐기 때문에 올해 하락이 예상되고 마감일 오후 경쟁률 보시면 4대 1이 넘습니다. 사회복지학 자체가 이제 다군이고 경쟁률이 좀 높았기 때문에 15.55대 1로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좀 하락이 예상되고요. 정보사회학이나 수학과, 화학과 같은 경우 보시면 퐁당퐁당의 법칙, 규칙이 굉장히 잘 성립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하락이 예상되고요. 이렇게 올랐을 경우에도 지금 마지막 날 경쟁률은 1점대일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6점대나 7점대로 이렇게 대놓고 나와 있으면 조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1점대가 나와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중어중문도 보시면 되겠고요. 경제학, 회계학, 행정학, 금융학, 글로벌 통상, 벤처중소기업학, 국제법무, 경영, 법학, 언론홍보, 국어공문, IT융합전공, 건축학, 글로벌 미디어의 경우에는 4대1 내지 6대1 정도의 경쟁률이 예상되니 참고해 주시고요. 세종대는 사실 올해 계열 통합을 하니까 그냥 슬라이드만 쭉 밑으로 내려 볼 테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설명은 제가 안 할게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고 있다. 네. 그래도 좀 구색을 갖추려고 정리는 했고요. 자, 단국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축전이고요.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같은 경우 보시면 마감일 오후 경쟁률이 1점대거든요. 이런 경우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데이터를 보고 계신다 보시면 되고 철학과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데이터가 경쟁률이 좀 높은 학과였기 때문에 올해가 죄송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9.50대 1이 된 것이고 마감일 오후 경쟁률 자체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정치외교 같은 경우도 지금 마감일 경쟁률이 1점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국어 공무원 보시면 되고 특수교육 같은 경우 네,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하락이 예상되고요. 과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이 학과들은 초반에 조금 눈치 게임을 하다가 막판에는 3대1, 5대1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크게 막 당황하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수학교육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단국대 쪽에서는 법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경제학과, 무역학과, 전자전기공학, 고분자공, 화학공, 사이버보안학과 등은 4대1 내지 5대1 정도의 경쟁률이 예상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가천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찰행정 쪽이 올해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요. 심리학과 같은 경우도 이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하락이 예상됩니다. 다행히 마감일 때는 네, 어느 정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주고 있고요. 경제학과나 한국어문학과도 마찬가지인데 요 지금 한국어문학과랑 사회복지학 같은 경우가 올해 좀 하락이 예상됩니다. 요게 기회의 창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입결 자체도 지금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천대 스나이핑 좀 원하시는 분들은 요 과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2배가 튀어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추이를 보시고 예, 한번 지원해 보시고 사회복지학도 한 지금 2배까지는 아니고 한 1.5배쯤 올랐기 때문에 올해 좀 하락할 거거든요. 예, 경쟁률 추이 보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 같은 경우도 또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도 꽤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오후 정도 경쟁률 보시고 요 학과들은 여러분이 조금 고려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건축학부 보시면 되고요. 네. 눈치 게임이 그렇게 막 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그러다가 막판에는 네,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고 물리학과나 도시계획 조경, 식품영양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올해 좀 하락할 거예요, 이과들. 그래서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고 운동재활이나 의공학과 같은 경우도 조금 하락할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의용통계, 소프트웨어, 방사선학과, 전자공학, 전기공학, 스마트보안, 금융수학과, 시스템반도체, 설비 및 소방공학과 같은 경우는 4대1 내지 5대1의 경쟁률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영상 같은 경우 작년에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하락이 예상되고요. 화학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과도 마찬가지. 이 학교는 그렇게 눈치 게임이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경제학부나 바이오융합, 그다음에 기계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 시스템 공학은 이제 올라갈 차례가 됐지만 그래도 한 5대1 정도, 네, 경기 내에서는 한 4대1, 5대1, 6대1 정도면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들만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운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 같은 경우 지금 국제학부가 지금 2배 튀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하락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매년 퐁당퐁당 규칙, 법칙 말씀드려도 사실 막상 제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려도 막상 넣기가 되게 두려워요.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변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심해서 여러분이 지원해 보시길 바라고 건축공 같은 경우 네, 그리고 환경공학 같은 경우도 한번 기회를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운대 같은 경우가 작년에 경쟁률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하락이 예상되거든요. 다군이라서 더 이제 여러분들이 넣어보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눈치 게임 자체는 그렇게 많이 없었고요. 경쟁률 데이터 자체가 아무래도 커지다 보니까 막판에도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퐁당퐁당 법칙 잘 성립해주고 있고 입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퐁당퐁당이 되기도 하지만 입결은 조금 경쟁률보다는 퐁당퐁당이 성립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 1위의 입결 비교해 보신 다음에 좀 낮은 입결을 가진 학과를 지원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수학과가 입결이 제일 낮네요. 그리고 그 외에 법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동북아 문화산업, 행정학, 경영, 전자공, 컴퓨터 정보공, AI 로봇, 전자통신공, 화학공학과 정도는 5대1에서 6대1 정도의 경쟁률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요. 명지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고요. 자, 명지대 법학과 같은 경우도
올해 좀 하락이 예상되고 인문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디자인 같은 경우는 거의 2배가 뛰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막판 경쟁률 자체는 눈치 게임이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결도 여러분이 같이 참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건축학부 같은 경우도 과장 좀 보태면 2배 정도 튀었기 때문에 올해는 하락이 예상되고, 자연과학이나 지금 토목교통공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소폭 하락이 예상됩니다. 보통 경쟁률이 올라가면 입결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게 보편적으로는 좋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그래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지원계획 수립해 보시고요. 그 외에 경영대학 융합전공학부 인문 컴퓨터공, 전기전자공, 정보통신공학, 화공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한 4대1 내지 5대1 정도가 예상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상명대 서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경제금융학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좀 낮게 형성될 것 같고요. 공간환경학이나 경영학부, 한일문화 콘텐츠, 그리고 핀테크 같은 경우도 한 4대1 정도의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입결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공간 환경학, 역사 콘텐츠, 문헌 정보학, 화공신 소재, 전기공학, 화학에너지 공학 같은 경우도 4대1 내지는 한 5대1, 6대1 정도까지 경쟁률이 예상이 됩니다. 자, 끝으로 가톨릭대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 과장조 못하면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하락이 예상되고요. 눈치 게임은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문 계열도 마찬가지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 가톨릭대는 좀 메디컬을 갖고 와봤습니다.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의예과 같은 경우 올해 좀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요. 약학과나 간호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과들은 점수가 좀 되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눈치 게임이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치동 빅마우스가 숨가쁘게 10개 학교에 대한 데이터를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올해 대박의 행운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끝까지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